합니다. 을사, 초목이 사를 만났어요. 갑이 진을 만난 거하고 을이 사를 만난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갑 거목은 진토 땅에 뿌리를 내린 모습이고 을은 사화를 만나서 그 초목 지엽이 꽃을 피웠어요. 을 입장에서는 사라는 글자가 욕지에 해당하지요. 12운성상 욕지라 함은 태어난 아기가 이때는 장생을 의미하죠. 자, 이 아기가 허물을 벗었다, 목욕을 했다,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이런 의미가 욕지에 해당합니다. 그럼 욕지의 기본 뜻은 새롭게 탈피를 한 거죠. 욕지를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은요, 좀 멋을 부릴 줄 아는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를 하니까 유행에 민감하다, 이런 뜻도 되고, 다른 말로 치면 내 모습이 탈바꿈되니까 초지일관하는 모습이 약해요. 내가 처음에 이러한 뜻을 세웠어, 올 초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이게 강한 거를 신왕,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욕지를 깔은 사람들, 욕지해를 만나면 그러한 초지일관하는 모습이 약해집니다. 인내심이 조금 약하다, 다른 말로는 그 지구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를 변덕스럽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처음에 목표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욕지의 뜻이에요. 을사년은 천간의 뜻은 하늘의 명령 뜻이죠. 그러한 하늘의 뜻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를 만났다. 이 사가 욕지다. 을 입장에서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을 입장에서 사욕지는 그 십이신살적으로는 도화에 의미하죠. 왜? 내가 오물을 벗어서 탈피를 했으므로. 욕지는 또 갓 태어난 아기가 목욕해가지고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이런 아기들 씻겨놓고 탁 내놓으면 막 천반지축 모르고 막 뛰어다니죠. 그러한 모습이 사욕지에 해당됩니다. 육신적으로 을을 추구할 때 이 추구하는 바가 을사년 한 해 펼쳐지는 걸 보면요, 조금 지연되는 속성도 좀 있고 예상외로 실속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이 도화, 욕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설수, 망신살,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을사는 누가 봐도 누구에게나 다 얼레리 꼴레리 이런 뜻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을사라는 글자가 내 사주 원국 내에서 조금 길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 얼레리 꼴레리가 어머 축하해, 부럽다, 이런 모습이 될 거고, 을사가 내 사주 원국에서 기신으로 작용할 때는 어머 말 그대로 너 좀 부끄럽겠다, 이런 모습이 되겠지요. 세운을 보는 방법은 원래는요, 대운부터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지금 내 대운이 좋다 나쁘다 길흉을 결정해 놓고 세운이 의미하는 글자가 육친적으로 어떤 글자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거를 보고 그대로 해석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갑일간에게 을사년은 육친적으로는 을겁재, 사는 식신이에요. 그런데 대운에서 길작용이라면 을겁재가 그래도 뺏고 뺏기는 게 덜한 모습으로, 오히려 어떤 신앙신강한 사람이 을사를 잘 쓰는 사람이라면 이런 겁재운에서 남의 거를 확 빼들어 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빼들어 올 때 욕지를 달고 왔으니까, 도화를 달고 왔으니까 빼들어 오니까 어머 남들이 다 한마디씩 입을 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을 겁재는 반드시 갑일간한테는요, 그 겁재의 짓을 크든 작든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갑일간은요, 아무리 신약해도 을 겁재한테 기대는 거를 조금 꺼립니다. 왜? 갑은 아주 아름드리 큰 거목, 큰 나무예요. 그런데 을은 그 나무에서 피어나는 지엽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자라는 푸른 초원 잔디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잔디 혹은 칡렁풀이 갑을 칭칭 감고 태양을 보기 위해서
감으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갑일간한테는요, 이 을은 너무 귀찮은 존재예요. 이 을은 갑일간한테 겁쟁이지만 을을 지상에 내리면 뭐가 돼요? 묘가 되죠. 묘는 갑일간한테 양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갑이 을을 봤다라는 말은 양인을 만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팔자 원국에 경금, 평관같이 나를 늘 못살게 구는 경금이 있을 때, 을을 겁재가 와서 경금을 합할 때, 이럴 때는요, 이 겁재 을이 평관 경금을 제했다 이런 뜻이 있어서 조금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 을경합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훗날 을경합이 다시 간목을 극하지요. 그랬을 때 이 모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거를 살피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갑일간이 겁재를 만나가지고 손재 손모사를 겪는데, 주로 큰 손재 손모사함은 우리가 보통 문서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서 하나를 획득했는데 그 획득하면서 돈을 지불했어요. 혹은 이 을이라는 글자가 겁재 양인이니까 반드시 분탈을 하는데 나의 틀, 이때는 내 틀이니까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망실하게 됐어요. 이런 모습도 됩니다. 가끔은 을이 왔으니까 천간에 병정이 팔자에 있는 사람들은 을이 와서 을병정 3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럼 3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명의 변화, 혜택을 입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면 갑일간한테 병정은 식상 일밭이니까 을이 와가지고 을병정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식상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게 완성이 됐다 이런 거니까 새 일밭이 형성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라는 글자가 팔자 원국에 어떤 글자와 합을 하는가 혹은 중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길중이 결정될 겁니다. 그럼 사라는 글자는 갑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이지요. 자, 을사에서 을은 사지, 욕지를 봐서 을은 힘이 없지만 사는 다른 의미로는 을이 사를 생했어요. 사 자체가 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의 생을 받아서 사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 사가 팔자 원국에 유나 축이 있어가지고 합을 해버리면 갑 입장에서는 식신이 다른 모습으로, 문에서 온 식신이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죠. 그랬을 때 사유축 금국이 만들어져서 이 금국이 내한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봐야 되고, 이를테면 유축이 없어가지고 사가 식신으로만 놀 수 있다면, 체가 아주 신약하지만 않다면 사화를 봐가지고 난 올 한 해 즐거운 일이 좀 많았어요 이런 모습도 될 겁니다. 팔자 원국에 신이 있다면, 원래 신이라는 글자는 열매지요. 그 병화 태양이 신 열매를 계속 익히기 위해서 햇빛을 쨍쨍 내리쬐요. 그러면 신 입장에서는 뜨거운 화의 열기로 열매가 내실 있게 익어가는 과정이지만, 사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너에게 햇빛을 따뜻한 기운을 줬어. 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종의 내 기운을 삭감했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신은 합도 되지만 형도 돼요. 그런데 인 같은 경우에는 인은 인옷을 화국의 모습, 화의 궤도로 노는 글자고, 사는 사유축 궤도니까 인과 사는 얘들이 목생화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용은 금이 목을 극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인사형이 사신형보다 더 겁나지요. 모습을 크게 탈바꿔야 하므로. 갑일간부터 조금 보자면, 자월의 갑자일주, 수목은결이라는 뜻은요, 을목이 수목은결이 일어나기 쉽고 갑은 수목은결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월의 갑자니까 이 갑일간 입장에서는 이 자자가 굉장히 버겁고 거추장스러운 모습이죠. 오행적으로는 이게 수의 생을 받고 화로 소통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자묘형 위에 있는 정화, 따뜻한 등불이라 가지고 이 정화가요 절대로 강하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가 좀 융통성 없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깝깝해요. 지금 이분이 44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팔자에 내가 자작 묘가 있지만 이게 형 맞아가지고 부목이 되어 있는 데다가 토를 못 봐서 뿌리를 못 내렸죠. 그래서 결혼이 이때까지 잘 안 됐어요.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가능할까요? 물었는데 지금 을미대운의 초반이에요. 대운에서 먼저 성패가 길흉이 갈린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겨울 남으니까 따뜻한 기운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을미대운 미가 원국의 묘미합으로 갑이 조금 따뜻한 양기운을 만날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을대운 초반이라 가지고 경금과 합을 하지요. 편관 나를 괴롭히는 경금이 을을 만나서 합거되기는 했어도 이 을경합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다시 나를 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죠. 그래서 을대운이 이 사람이 편하다, 좋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이런 을미대운의 을사년을 만났어요. 편관은 나를 괴롭히는 별을 제어하기는 했으나 원국에 이 사유합이 만들어지지요. 결국은 식신이라는 글자가 관이라는 글자하고 합을 해서 결국 만들어지는 거는 나를 구속하는 관이 만들어지더라. 따신 기운이 필요로 하는데 만들어지는 글자는 전부 다 차가운 글자죠. 그래서 올해도 별반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식주 일밭이라는 글자가 이 관과 합을 해서 변해도 이동을 해도 결국 그 이동한 일밭이 혹은 이사를 했어요. 이동해 가는 그곳이 내가 편하게 기거할 수 있겠다. 그런 뜻 없음. 안 가는 게 어떻겠어요. 거기 가나 여기 있으나 불편한 거는 똑같아요.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을이라는 글자가 내한테 필요한 정화를 생합니까? 을은 스목이죠. 정화, 따뜻한 불을 피울 때 스목, 물 묻은 초목이 정화, 불을 지피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게 정화, 불씨를 살리게 됩니다. 왜? 젖은 나뭇가지를 불 피워보면 연기만 나지 불이 활활 타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을사년 지나서 병호 정미년부터 미대운의 영향을 조금씩 받겠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왕래 출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닥 크게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사가 만약에 유가 없다면 이 사가요 화의 역할을 하니까 이 차가운 물을 조금 데우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나은 모습을 띌 수는 있으나 이 사유합 때문에 올해도 별반 다름없는 그런 세월을 보낸다. 이 갑진일주 여름에 간목이다, 그죠? 자, 이 갑진일주가 을사년을 겪는 과정. 자, 진이라는 글자가 을사년의 살을 만났어요. 자, 진사, 라망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찰나 지망은요, 해당하는 글자를 뿌옇게 흐리게 합니다. 진이라는 글자는요, 오행상으로는 토에 해당돼요. 그러면 진토, 돈, 재물이라는 뜻이다, 그죠? 근데 이 진토가 식상의 생을 받아야 돈, 재물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사라는 식신이 와도 사가 진을 생하는 모습이 부드럽지 않아요. 진은 신자진 수국, 사는 화로 놀아도 신자진 수국이 사화와 궤도가 달라서 불편해요. 이 사가 원국에 사유축이 있다면 얘가 완전히 식신을 놀지 않죠. 특히 갑진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는 이 두 글자가 다 흐려지는 해로움이 따릅니다. 돈이든 일밭이든 지지부진한 모습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을사가 이 갑자일주하고 똑같아요. 월간에 있는 경금을 이 을이라는 놈이 합거를 합니다.
괴로운 평관을 제해주기는 합니다. 인사신 사명을 만들죠. 인호 화기에 신진합이 있어가지고 수화가 밸런스를 조금 맞췄어요. 그래서 용신이 뭘까? 5월이라 가지고 신약하니까 임수를 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팔자는 관살이 바로 옆에서 갑일간을 괴롭힘으로 소통해주는 임수를 용신을 보는 게 아니고 관을 조율해주는 인호 화국 식상을 용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의사라는 글자가 식상의 근원인 인목을 인사형하지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요. 경금, 신금, 관을 다루어줄 이 오의 근원을 제거함으로 실제 이분하고 부부인데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요. 이분 지금 대운이 을축대운인데 원국상 인호합 위에 갑경충으로 있으니까 자식이 태어나면서 양옆에서 경금을 충하니까 남편이 버틸 수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이분이랑 했는데 대운에서 다시 금기를 싹 거두어 가니까 나 이 새로 재혼한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그래서 갑진년 작년에 내가 이혼을 할까요? 이 남자가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소송할까요? 이렇게 물었었는데 갑진 을사년 어차피 그 대운이 을축대운이라 가지고 흉대운이라서 갑을 비겁이 올 때 뭔가 분탈이 일어나야 되죠. 이 경금관도 날려주고 싶고 일지 안방이 계속 흔들리고 희미해지니까 뭔가 변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혼 안 해도 저절로 이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말렸었는데 을사년에는 나를 버티게 해주는 이 오화의 근원지가 사라짐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이 을이 경금을 제해줌으로 불편은 해도 막다른 골목까지는 가지는 않지요. 근데 원국상 이혼 안 하는 게 조금 맞는데 그래도 이혼을 하시려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바로 한번 해봅시다. 천간에 비견이 이렇게 양옆으로 버티고 있고 자월에 태어났어요. 이 연에 묘라는 글자가 이 갑들의 어쨌거나 근이 되는 글자가 버티고 있는데 두 개가 형 맞고 있지요. 한겨울에 거목이기는 한데 주변 글자들이 옷을 화기를 자꾸 만들어주므로 화기 태가를 조금 조장하는 글자지요. 그래서 한겨울에 태어났지만 이 팔자는 인수를 굉장히 중요시 쓰는 사람이에요. 사유축이라는 글자가 원국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는 식신으로 놀아요. 이 자수를 이 사가 옷을과 화로 같이 놀죠. 물을 자꾸 말리는 역할을 해요. 귀하게 써야 되는 글자인데 갑진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분탈사가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뺏겨야 되지요. 근데 용신이라는 글자가 자꾸만 근간이 사라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이 자수가 천간에 이렇게 있는데 을사년을 보면 이 개수가 을목 때문에 힘이 자꾸 소실되죠.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자꾸 버거워졌어요.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갑오일주도 을사년 자체는 해석하는 모습이 알겠죠? 매끄럽게 한 해가 편하지는 않아요. 이분이 그 을사년 25년까지 대운이 무호대운이거든요. 대운에서 이미 이 좌우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을사년까지 오대운 속이라서 결국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따라줍니다. 근데 무호대운 다음에 이분 맞이하는 글자가 정사인데 이때 정사가 이때부터는 다시 원래 부자의 모습으로 조금 살림살이가 편해지는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겠죠. 오대운까지는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재혼할 때는 부자라고 결혼했는데 갈수록 이 남편 벌이가 조금 안 돼요. 힘들어요. 마음에도 들지 않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주변 그 월과 일에 있는 이 비견이 성가시지요. 절대로 이 갑은 그 희신 아닙니다. 이분은 금수용인 분이에요. 그리고 갑신일주, 신신, 굉장히 신약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무슨 대운을 지나고 있냐 하면 기축대운 초반이에요. 자, 대운에서 이렇게 신약한 갑일간을 갑기로 묶지요. 그런 가운데 을사년을 맞이했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천간에 병정이 떠 있는데 을을 만났어요. 천간상기가 을병정이 만들어졌지요. 게다가 사라는 글자가 식신이 축이라는 글자 재와 합을 해가지고 금관을 다시 만듭니다. 천간에 상기가 떴으니까 새로운 식상밭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이 재물과 합을 해놓으니까 새로운 일밭 창출 혹은 문서를 잡고 일병정 때문에 그런 거를 추구하겠죠. 그런데 운에서 온 이 사가 축과 합하면서 금이 만들어지니까 그 새로운 일밭 혹은 문서가 내가 편하게 보내는 맞이하는 그런 문서는 아닙니다. 결국 사축 금이 나를 옥죄일 것이므로 이 사신은요 가장 최대 기신인 글자들을 사가 형을 하니까 요거는 길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 일지를 형하니 일지를 형하는 해로움은 따릅니다. 을이라는 글자가 겁재짓도 하고 편관인 글자를 형하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오겠죠. 안방이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해로움도 따르고 그 길흉이 섞여서 오는 거. 이분은요 전직 스튜어디스예요. 신왕하지요. 팔자에 수를 못 봤어요. 이분이 물 찾아가지고 일찍 그 역마지사를 썼어요. 그래서 외국계 항공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지금 대운이 신미대운 초예요. 이 신앙한 갑일간이 병정 식상을 띄워놓고 죄를 봤어요. 식신생재가 원활히 잘 일어나죠. 그래서 이 팔자는요 목화 전환격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운에서 신미대운이 왔다. 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식신이라는 글자를 합했어요. 식신은 뭐니 해도 식신입니다. 길신이죠. 근데 신미로 묶여놓으니까 신대운이 반갑지는 않아요. 갑진 을사가 병신이 묶여가지고 이 신은 흉입니다. 갑진을사는 비겁 분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운에서 미를 달고 안 오니까 크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지금 대운 속에 갑진을사는요 그냥 자질구레하게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싫어요. 요 신미대운까지는 괜찮은데 요 병신 묶여있는 요 과정이 많이 깝깝해요. 우울해요. 을사년만 지나면 다시 병우 정미년 오지요. 깝깝한 거 해소될 겁니다. 미대운까지는 이분이 원활하게 잘 있을 수 있는데 이 신미대운 다음에 들어오는 임신계유대운은 우리나라 계속 체류하면 목화 전환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신계유대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미대운 끝날 무렵 되면 외국으로 그냥 나가지고 거기서 한국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이분한테는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분처럼 을병정 3기는 만들어요. 새로운 일을 조금 도모해 볼까요? 문서를 지어 볼까요? 그거 가능은 하나 이 인사형 때문에 목화 전환격이니까 이 글자들은 다 희신이 좋은 글자들이죠. 이거를 사가 형하고 있으니까 올해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가담하고 할 수는 있으나 다 불편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이므로 모든 것들은 병원연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기사대운 초일이에요. 기사대운에 올해 을사년을 맞이했어요. 공무원이신데 이분은 자기 소원이 나는 진짜 공무원 하기 싫고요. 자영업 했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대운이 기사대운입니다. 자, 원국을 보면 토다 하지요. 재다 신약 팔자예요.
너무 신약해가지고 토재 때문에 식어가는 팔자입니다. 그러면 이 팔자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 옆에 을이 아니고 이 해수죠. 그런데 이 해수가 술에 찰나 살도 되지만 실제로 토국술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어요. 절대로 장사 사업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포진해 있으니까 늘 일확천금 내지는 장사 사업을 꿈꾸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사대운이니까 이 갑일간이 기와 합을 하면서 어때요? 내 생각, 뭐 이런 판단력 이런 게 흐려지죠. 대운에서 사라는 글자가 사축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글자인 사해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글자상 그 사축합은 신약한데 관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만들어진 그 관 때문에 식어가겠죠. 그리고 의지처가 되는 이 해수, 이 해수가 사해충으로 날아가요. 해수는 그 희신 개념이 되지만 자수는 희신이 아닙니다. 왜? 겨울 땅에 내린 뿌리 내린 갑이라 가지고 기사대운에 어마무시한 일이 만들어지는데 올해 을사년이에요. 을사가 세운에서도 다시 똑같이 사축합을 하고 사해충하지요. 자, 합하고 충하니까 결국 남는 글자는 진술이에요. 결국 합에서 나를 공격하고 진이 술을 충하는데 이 갑일간 입장에서 진하고 술 중에 어느 글자가 더 좋습니까? 축월 언땅이라서 술을 조금 더 귀하게 쓰는데 이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내 안방이 흔들리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따라옵니다. 겁재, 새로운 일밭을 형성하려고 돈 날리고 직장 엉망되고 하겠지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 생활만 하십시오. 이 사축합이 결국 선생님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축이라는 글자가 내 입장에서는 천을귀인이다? 아닙니다. 그 갑이 충미를 다 천을귀인으로 쓰지만 이 두 글자 자체가 무조건 다 천을귀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님 희신, 기신 구별해야 돼요.